2024년 11월 충무로에서는 스윙데이즈 암호명 A라는 뮤지컬이 공연되었습니다. 암호명 A는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이 참여했던 넵코 작전에서 유일한의 코드명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 미국에 의해 계획된 넵코 작전은 극비로 숨겨졌고 유일한 회장 사후 20여 년이 지나서야 그 실체가 알려지게 됩니다. 넵코 작전은 고난도 훈련을 받은 최정예 특수요원들을 투입해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점을 확보해 일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넵코 작전에 참여한 공작원들은 총 19명이었고 미국 OSS의 지휘 아래 강도 높은 군사 첩보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유일한의 나이는 무려 50살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작전을 위해 선발된 특수요원들은 침투 방법, 은닉 방법, 무선통신 접선 방법, 살인 방법, 사보타지 방법 등을 배웠는데 이는 전형적인 현대 첩보 스파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시작되기 며칠 전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폐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그 작전의 실체가 30여 년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됩니다. 유일한은 왜 유한양행이라는 탄탄한 회사를 20년째 운영해온 50이 다 된 나이에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스파이 교육을 받으며 일제에 무력항거하는 위험한 일을 하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일한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합니다. 유일한은 1895년 평양에서 개신교 집안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재봉틀 장사로 자수성가한 상인 유기현이었습니다. 1904년 유일한의 아버지는 유일한이 9살이 되었을 때 미국 감리회에서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기현은 장남인 유일한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으로 유학을 보내며 자식들이 식견을 넓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유학생들을 인솔한 사람은 독립운동가 박용만이었습니다. 유일한은 초등학교 시절 인종차별로 서러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909년 유일한은 박용만이 만든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곳은 독립군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의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은 이 시기를 통해 굳어집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졸업한 그는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들어 파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유일한은 서재필, 이승만과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재필과 이승만이 완전한 자주독립이 아닌 미국에게 위임 통치를 요청하려는데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서재필과는 각별한 사이여서 독립운동을 하며 재산을 모두 쓴 서재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동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고 서재필은 유일한이 유한양행을 만들 때 버드나무 로고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유일한은 1925년에는 거부의 딸인 중국계 미국인 소아과 전문의 호미리와 결혼합니다. 결혼 후 부부는 유일한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아내인 호미리는 당시 조선의 최고 의료기관이었던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 자리를 제안받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유일한의 부모와 가족은 북간도에서 유일한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북간도를 찾은 유일한에게 아버지는 내가 겨우 숙주나물 장사나 하라고 너를 미국에 보낸 줄 아느냐. 큰 공부를 했으면 큰 일을 하거라 라고 훈계합니다. 유일한은 아버지의 훈계를 가슴에 안고 1926년 종로에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유한양행은 미국에서 약품을 수입해서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처음 개발하여 판매한 제품이 90여 년이 넘게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진통소염제 안티프라민입니다. 1960년대 동아제약이 바카스를 출시해 히트하자 유한양행의 주주들이 우리도 드링크제를 만들어 팔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유일한 회장은 설탕물 같은 드링크제를 약이라고 속여 팔란 말인가 라고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된 영양제 개발을 지시해 만들게 된 것이 지금도 히트 상품으로 손꼽히는 종합영양제 비콤C입니다. 유일한의 이런 뚝심은 회사의 사풍으로 굳어졌고 유한양행은 2024년 8월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렉나자를 FDA에서 승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국내 폐암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일한은 1936년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합니다. 회사를 나와 내 가족의 소유물로 보지 않았던 유일한의 경영 철학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그의 일가족은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어서 유일한 사후, 유일한의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후손 그 누구도 유한양행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유일한의 딸은 부모님의 유지를 잇는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식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한양행의 경영은 내부 승진으로 이루어지며 역대 유한양행 CEO들은 모두 평사원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유한양행이 친일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유일한이 사업상의 이유로 1938년 미국에 있을 때 형을 대신해 동생 유명한이 이대 사장이 되어 운영 중에 조선총독부에 강요로 전쟁 지원금을 기부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도 일제시대 기업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일한은 동생 유명한이 친일파가 되었다며 나는 동생 유명한은 알아도 일본놈 야나기하라 히로시라는 놈은 모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2년 유일한은 미국 전략정보국 OSS에서 한국 담당자로 일하며 미주지역 항일 무장 독립군인 맹호군 창설에 주된 역할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던 독립운동의 정점은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작전의 총책임자였던 칼 아이플러 대령은 후일 유일한에 대해 암호명에 있는 회사의 존망을 무릅쓰고 그의 사업 조직망을 OSS 작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1933년부터 시작해 유한양행은 중국, 타이완, 일본, 동남아 일대에 12개 지점 및 주재소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칼 아이플러 대령의 말대로라면 유일한이 만든 유한양행 자체가 거대한 독립군 조직이었던 셈입니다. 1946년 유일한은 귀국해서 초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과의 불화로 유일한은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53년부터 다시 귀국해서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박정희 군부의 정치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혹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회사 경영을 인정받아 모범납세업체로 선정되어 1968년 동탑 산업훈장을 받게 됩니다. 유일한은 1969년 전문 경영이 조건순에게 사장직을 일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1971년 3월 11일 노환으로 별세하게 됩니다. 그의 전 재산은 유언에 따라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헌납되었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유한공업고등학교와 각종 장학회 등에 자신의 개인 주식을 기부해왔고 이 주식들을 모두 더하면 유한양행 총 주식의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의 사후로부터 20여 년이 더 지난 199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활동했던 숨겨진 독립운동 활동이 드러나 광복 50주년 경축식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됩니다. 일제시대와 독재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과 기업가들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경유착과 노동자 탄압, 탈세, 오너의 일가비리, 부정축제 등 끝없이 발생하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거의 유일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이며 거의 유일하게 위인으로 인정받는 분도 바로 유일한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힘이 대한민국에도 자랑할 만한 기업과 기업가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유일한 회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